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일부 혐의는 변경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자, 먼저 김호중 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 오늘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좀 절뚝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조사 과정에서도 김호중 씨 걸음걸이 놓고 여러 말들이 나왔잖아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거에 예능에 출연해서 평소에도 발목이 좋지 않았다. 예. 또 당시 의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수술이 필요할 정도다. 뭐 그런 영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유치장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편하지 못한 자세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 다리를 절룩거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가설을 하나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네. 그것과는 별개로 혹시 전략적인 모습으로 이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앵커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평상시에도 지금 김호중 씨 변호인 측에서 걸음걸이가 조금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사실상 반박의 표명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그랬었죠. 얘기는 뭐냐면은 예, 예. 구속영장에 청구된 이 기재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 운전 치상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동이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서 사람 다치게 하는 이런 요건이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이 객관적 표지가 비틀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영상 등에는 상당히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 아마 변호인 측에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걷는 모습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운전 치상죄의 요건을 희석시키는 방어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것의 연장선 상에서 만약에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면 예. 그래서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네네. 경찰 측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과학 수사의 한 일환으로 사람이 걷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 보행 분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 기법을 조금 응용해서 적용하게 되면 네. 그 당시에 찍혀진 영상이 평상시에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당일날은 술에 의한 영향 때문에 사실상 음주 상태에 취한 상태에 비틀거리는 걸음 모습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경찰도 그런 지금 분석을 이 영상 전문 기관에게 의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옷차림부터 걸음걸이까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이 김호중 씨에게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된 걸로 알려졌어요. 기존에는 적용이 안 됐었잖아요. 어떻게 추가 적용이 된 건가요? 일단은 워드마크 공식을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처음에 김호중 씨가 얘기했던 것은 술 한 10잔 정도에 불과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근데 또 살짝 입술만 댔다. 이런 그랬었죠.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3명의 동석했던 이 동석자가 일관되게 적어도 소주 3병 이상 마셨다. 이런 증언이 있었고요. 또 아마 영상 등에 CCTV 영상 등에 소주병 같은 것이 이제 찍힌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컨대요. 그렇다고 본다면 워드마크 공식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인정받을 만큼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마 경찰은 자신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종류의 술을 얼마만큼 마셨다라고 하는 이런 엄격한 증명이 인정이 되게 되면 사실상 과거 판례도 워드마크 공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워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적을 해서 또 김호중 씨의 체중, 그다음에 시간 등을 공식에 넣어서
적어도 0.03% 이상 예. 또 0.08% 미만, 즉 면허 정지 수준에 달하는 음주 상태였다고 계산을 해서 이것도 추가해서 지금 수사가 나름대로 경찰 단계에서 완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경찰이 김호중 씨한테 적용된 범인 도피 방조 혐의 여기에서 범인 도피 뒤에 두 글자가 방조에서 교사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네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범인 도피 방조와 범인 도피 교사는 그렇죠. 그 양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즉 방조는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형 단계에서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교사범은 감경이 안 되고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군요. 지금 혐의 자체가 혹시 만약에 그냥 가상적인 상황에서 징역 2년이다라고 하면 방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경을 해야 되니까 네. 방조범은 징역 1년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 교사범은 동일하게 이 정범과 동일하게 그 처벌되는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그 경찰이 뭐 증거 그리고 참고인 또 목격자의 진술에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했지만 네네.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것은 김호중 씨가 처음부터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는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 즉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혐의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들도 같이 검찰에 넘겨졌거든요. 사고 이후에 이 대표를 비롯해서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에 나섰던 만큼 대표와 본부장도 이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같이 적용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미조치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획사라고 하는 단체가 예.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이것은 공권력을 기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더군다나 그 최근에 이른바 그 음주 운전을 피하는 꼼수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한 이런 모습이 상당히 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범인 도피와 관련돼서 대표도 구속이 되었던 것이고요. 본부장 역시 사실상은 우리가 좀 놀랄만한 것이 그 메모리 칩에 관한 거,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예. 삼켰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실제로 정말 삼켰는지 아니면 달리 손상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 등이 이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 사건 은폐다. 그래서 대표와 그 본부장 역시 그 구속이 이제 되었고요. 더군다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허위 자수를 시키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장이 아주 엄격하게 꾸짖었죠. 왜 그 막내 매니저한테는 이런 처벌을 받아도 뭐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아니냐 뭐 등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대표는 범인 도피 교사 또 본부장은 증거인멸 그 플러스 범인 도피 교사로 지금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김호중 씨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앞서 이제 경찰이 추가로 적용한 혐의도 있고요. 검찰에서는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출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교수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반적인 이 사항이 경찰에서 일단 다 이제 파악이 된 것이었는데 네네. 혹시 다른 그 조력자가 뭐 있었는지 또 더군다나 허위 자수를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공무집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그 방해의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적용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구체적으로 소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좀 검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번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 의율을 한 대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이번 그 사건이 그 검찰총장이 이 사건 전후에서 강력하게 그 지시를 한 것이 이른바 이거는 사법 방해에 그 해당되는 아주 중한 범죄의 이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형 단계에서 최대한 그와 같은 요소를 고려를 하라라고 예. 하는 뭐 특별 지시도 있는 것으로 그 봐서는 예. 어쨌든 이 양형 단계 또는 구형 단계에서 그 검찰이 그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엄중한 그 구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발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느슨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예. 잘못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낼 수 있죠. 바꾸게 얘기하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도망가고 보자. 그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하자.
그러면 양형이 뭐 이렇게 적다. 뭐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수 있겠군요. 사회 전체의 법적인 이 규범, 만약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법 규범의 아노미 현상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검찰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가장 엄중하게 구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전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법 방해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검찰이 더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점들이 이제 그런 점들이고요. 뭐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소위 그 잘못된 학습 효과가 생기겠죠. 뭐 예. 이를테면 풀치기라고 하는 뭐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즉 네네. 음주운전 단속되는 그 순간에 옆에 편의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달려가서 예. 일부러 소주를 갑자기 벌컥벌컥 마시게 예.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막 마신 그 소주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인지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사실 그 음주에 관한 측정인지 이것이 아주 그 불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사법 방해 행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법적인 그 새로운 규정도 필요해서 정책적인 건의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철저히 그 규명을 해서 그 구형량을 가장 높이는 방안으로 꼼꼼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는 처음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또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았잖아요. 애초에 또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있고 이런 점들도 검찰 수사 또 앞으로의 구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죠. 사실 네. 이제 지금 그 증거 인멸, 그다음에 입맞추기, 그다음에 계속된 그 거짓말의 모습들, 즉 구체적인 증거가 현출되어야 그때 이제 사실을 인정하는 뭐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그 구속영장도 그 발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중요한 하나의 전반적인 요소로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경찰의 그 출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뭐 경찰과 조율이 없었는데 마치 경찰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유가 있어서 연기된 것처럼 뭐 이러한 뭐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경찰의 공보규칙 위반으로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태도도 사실상 경찰의 일정한 절차에 있어서 흠을 잡아서 향후에 무엇인가 검찰 수사나 전반적인 그런 주도권 면에서 좀 우위에 서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 근데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네. 다른 측면에서 사실 그와 같은 모습은 지금 그 팬들 중에서 일부이긴 합니다만 뭐 일그러진 팬심이라고 비난받는 팬들도 좀 있는 네네. 것 같은데요. 그런 팬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팬 관리, 팬 묶어두기 차원에서 마치 그 김호중 씨가 이런 절차에 반한 피해자처럼 피해자 코스프레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뭐 이런 팬 관리의 전략적인 모습도 함께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참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또 뭐였냐면 이제 김호중 씨가 사고 내기 전에 술자리에 동석했던 유명 래퍼라고 맨 처음에 얘기 나왔었다가 이제 길 씨로 확인됐는데 길 씨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가수 길 씨가 김 씨가 사고 내기 전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 CCTV 영상도 있으니까 혹시나 길 씨가 김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길 씨 측에서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네.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게 될까요? 그 일단은 이제 길씨 측에서는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더군다나 이제 그와 같은 사실에 상당히 그 부담을 느끼는 것이 길씨 같은 경우에 과거에 무려 그 3차례에 거쳐서 사실상 그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혹시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그런 부담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영상 등을 일부를 보게 되면 김호중 씨 차에서 옆에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내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 그런 것을 알면서도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또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격려 아닌 격려를 뭐 해주고 음주운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그런 것이 따로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길 씨가 이제 음주운전 방조라고 하는 그런 뭐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예. 지금 현재까지 경찰 수사의 단계에서는 그런 방조와 관련된 것 혐의가 없다라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것에 관련돼서 혹시 다른 사항이 불거지게 되면 그리고 그 길 씨 스스로도 당일 자신의 차량을 갖고 오지 않았고 음주 종료 후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라고 이제 진술하고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뭐 이뤄질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일시 측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얘기가 지금 이렇게 떠돌고 있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네. 또 앞서 잠깐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 씨 측이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비공개 기거를 요청했는데 강남경찰서에서 이를 거부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씨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 건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인권위에 제소를 할 경우에는 어떤 판단이 나오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공보 규칙에 사실 출석할 때 이제 최소할 때 일정한 그 얼굴에 대한 또는 뭐 신상에 대한 비공개를 함이 이제 원칙인 것은 이제 맞죠. 다만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그 같은 이제 그 공보 규칙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할 만한 것이냐 뭐 이런 데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다음 날 또 많은 이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는 또 막 서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 직후에 경찰서 앞에 있는 그 기자들한테는 앞에 서고 싶지 않았다. 나의 그 마지막 자존심이다. 뭐 이런 것이 사실 그 논리가 조금 잘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제소를 하게 되면 그 이 제소에 대한 그 기간이 적어도 뭐 3개월 이상 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그 공고 사항으로 이를테면 뭐 경찰청에 그와 같은 경찰서의 출석 퇴거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매뉴얼과 정책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아마 이제 공고 사항 등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공적인 그 인물이 이 많은 대중과 시민의 관심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제소를 하는 모습이 과연 뭐 적정한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공적으로 국민들과 시민들이 당연히 그 알아야 할 그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러한 규정을 이렇게 꼼꼼하게 두는 나라도 그렇게 좀 많지는 않죠.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그 현행법상에서는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논박하는 건 적지 않지만 큰 틀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저희가 또 기자 리포트로 보도해드렸었던 강남 오피스텔 살인 사건 관련 얘기해 볼 텐데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딸이 흉기에 찔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어제 한 저녁 6시 10분 정도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장소는 이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 계단으로 생각됩니다. 즉 계단에서 그 딸이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을 했고 또 그 계단 바로 밑에 그 어머니죠. 어머니가 역시 그 신체에 그 흉기에 의한 피습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가족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외양은 60대의 지인, 즉 어머니죠. 어머니의 지인의 남성이 일정한 만남을 계속하는 이런 모습에 소위 말해서 이별 선언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공격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약 13시간 만에, 즉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대략 07시 45분 정도 시간에 이 남태령 근처에서 결국은 검거가 돼서 현재 그 긴급 체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요약하게 되면 60대 어머니의 6개월 정도 사귀었던 남성이 소위 이 60대 어머니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는 이별 선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딸하고 함께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했던 흉기로 공격 행위를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도주하는 모습에서 택시도 타고 걷기도 하고 택시도 타고 걷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범행 발생 장소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서 현재 오늘 아침에 검거가 된 어떻게 본다면 중년의 이별 살인 또는 중년의 교제 살인
발생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지 이런 사건들을 좀 끊어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단순한 이성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주 끔찍한 강력 범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이렇게 그 사회적인 더군다나 검찰 또 법원에서도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이 이른바 부부싸움 또는 단순한 남성의 구애 행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무엇인가 지금 경찰, 검찰, 법원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즉 바꾸게 하면 이 관련된 법에 이러한 그 가해 행위의 신호가 있었을 때 예. 아예 한 달 정도 그 떨어뜨려 놓게 되는 그 구금을 시켜 놓는 이런 그 잠정조치 사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건 상당히 조금 꺼리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신청을 해도 잘 승인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잠정조치 사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교제와 관련돼서는 이 소위 말해서 격리시키고 개진시키는 이러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관한 법 안에 이런 교제를 하는 사이에도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 조항의 신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큰 틀에서 예. 사실 이런 여성 안전에 관한 거는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민생이 경제에 관한 민생 경제뿐만이 아니고 예. 민생은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 정책적 그 차원에서 그 조금 더 정부 범종합적인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이제 그 경찰 영장을 신청했을 때 또는 감정조치 사후를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이런 인식의 전환도 함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이슈들 이웅혁 광복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